기본정석 16단원 공통수학 1입니다. 경우의 수 연습 문제의 풀이 강의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16-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4점 EFGH가 정사각형 ABCD의 각변의 중점이라고 그랬어요. 대각선하고 또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연결했습니다. 이 그림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카운팅을 하는 거죠. 세는 건데 우리가 셀 때는 항상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세지 말고요. 뭔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빠짐없이 세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8개의 삼각형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2개의 삼각형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이 있죠. 이제 확인되죠? 그리고 3개의 삼각형을 붙여서 못 만들고 4개의 삼각형을 붙여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차례차례 세겠습니다. 삼각형 1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1부터 어디까지? 8까지니까 일단 8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각형 2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세보면 1, 2, 그리고 3, 4, 5, 6, 7, 8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각형 4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세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삼각형 1, 2, 7, 8이죠. 얘는 지금 보면 A가 꼭지점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D가 꼭지점인 것도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C가 꼭지점인 거, B가 꼭지점인 거 마찬가지로 하나씩 그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4개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기 4개 있고요. 여기 8개 있고요. 여기에 4개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8 더하기 4 더하기 4,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6-2번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I, J라고 불렀어. 근데 I가 0, 4, 8, J가 0, 4, 8이니까 지금 쓰진 않았지만 0, 0, 4, 0, 8, 0, 그리고 0, 4, 4, 4, 그 다음에 8, 4, 마지막으로 0, 8, 4, 8, 8, 8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찰을 해보면 1, 1, 3, 3,1이 여기 있는 이렇게 3개의 점인데요. 여기 1,3과 3,1을 연결한 직선이 x 플러스 y는 4라는 직선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파란색 9개의 점 중에서 4개를 택했을 때 이 3점을 전부 내부에 포함하는 사각형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를테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를 일단 원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게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녹색 점 3개를 전부 다 내부에 포함하려면은 반드시 사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는 원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각형의 2변은 자, 요렇게 변이 이어지면 안 되죠. 밖으로 튀어나가지, 선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2변이 하나는 X축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는 Y축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자, 이걸 얘기하자면 뭐냐면 원점이라고 두고 여기 1이라고 두고 여기에 그다음에 3, 4라고 두면은요. 일단 사각형에 3개의 꼭지점으로 가능한 조합이 자, 0, 1, 3 그리고 0, 1, 4 그리고 0, 2, 3 그리고 0, 2, 4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하나의 변이 있어야 돼요. 길이가 1일 수도 있고, 길이가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하나의 변이 있어야 돼요. 길이가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세 꼭지점은 0, 1, 3 아니면 0, 2, 3, 0, 1, 4, 0, 2, 4밖에 안 되지. 자, 이 경우는 0, 2, 3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세면 되겠지. 첫 번째, 0, 1,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보면은 자, 그림 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요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4개가 있고요. 0, 1, 4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보면은요. 4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4개냐면 0과 1과 4 요렇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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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개가 가능하겠지. 같은 방법으로 0, 2, 3인 경우에도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0, 2, 4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지우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까만색을 지워버렸네. 그냥 여기다 덮어 씌울까요? 자, 0과 2와 4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의 별이 나오고 요렇게 하나의 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택했을 때는 사각형이 나오는데 요걸 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연결하고 나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4의 꼭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 4, 4에 3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네, 15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6-3번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4개의 수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수를 P라고 하고요. 3개의 수 0, 1, 2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Q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것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역시 세는 문제죠. 자, p가 1, 2, 3, 4, q가 0, 1, 2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결국 p제곱은 4q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P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누어도 되고요. Q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나누어도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케이스가 줄어드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Q를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Q가 0일 때는요. 이쪽이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P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전부 다 되죠. 4개가 가능합니다. Q가 1일 때는 P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가능한 것은 1은 안 되고 2, 3, 4에 3개겠네요. 그죠? 3개 이렇게 쓸게요. 마지막으로 Q가 2면 P제곱은 얼마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때는 3하고 4 두 개만 가능하죠.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 3개, 4개니까 더하면 9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자, 만원짜리 지폐가 5장이 있고요. 1000원짜리 지폐가 7장이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금액의 수와 그리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달라요.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500원 2개로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과 1000원짜리 1개로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금액은 같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500원 2개로 1000원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로는 얘와 얘가 다른 거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약간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더 낮은 단위의 돈을 합쳐서 더 높은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원짜리가 5장이 있고 1000원짜리가 3장이, 7장이 있네요.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기 때문에 더 낮은 단위의 돈으로 더 높은 단위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0원짜리가 10개 있어야 만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불하는 방법이나 지불하는 금액이나 다 똑같은 경우란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0원은 지불하는 걸 아니라고 치자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묻는다면 한 장부터 5장까지, 즉 만원부터 5만원까지 5가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만원짜리를 지불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그죠? 그래서 만원짜리 5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0, 1, 2, 3, 4, 5에 6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1000원짜리 7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0부터 어디까지? 7까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몇 가지? 6가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6가지, 8가지예요. 그리고 100원짜리를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안 내는 방법 1개, 2개, 3개까지 내는 방법에서 4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만원짜리를 몇 개 내고 이 중에서 1000원짜리를 몇 개 내고 100원짜리를 몇 개 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만원짜리를 내는 방법 6가지와 1000원짜리 8가지와 100원짜리 4가지 이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3, 2, 2를 택했으면 32,200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수는 6 곱하기 8 곱하기 4가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모두 빵원을 낸 경우도 이 안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는 빼서 계산을 하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16-5번입니다. 5개의 숫자 0, 1, 1, 2, 2.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들어갔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마구 나열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 1, 0, 2, 1,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해서 푸는 건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개수를 셀 때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야. 근데 케이스를 분류하려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겠지. 이 경우에 어떤 학생은 첫 자리가 1인 경우와 첫 자리가 2인 경우로 나눠서 풀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아니면 어떤 학생은 처음 2개의 0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자. 이럴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할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무조건 가르쳐 준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다. 자,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0의 위치에 따라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5개의 숫자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0이 못 오죠. 그럼 0의 위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한번 세보자 이겁니다. 그 첫 번째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 1, 2, 2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눠야 되니까 처음 들어갈 건 1 또는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거든. 몇 개? 2개. 그럼 이 2개가 인접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건 처음에 1이 들어간 경우고 여기에 2가 들어가도 1, 2, 1로 결정이 되니까 처음에 1이 들어간 경우와 2가 들어간 경우 2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두 번째는 가운데 0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같은 숫자끼리 여기에 1과 2가 하나씩 여기에 1과 2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1, 2, 여기는 2,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2 4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요 세 번째 케이스는 또 세야 되느냐? 아니야. 사실은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좌우가 대칭이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2, 1, 2, 1 이런 케이스와 1과 2가 바뀐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1과 2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여기다가 1, 1, 2, 1을 써야 되는데 같은 숫자끼리 붙으면 안 되니까 1로 시작했으면 2, 1, 2가 되는 거고 2로 시작했으면 1, 2, 1이 되는 거죠. 역시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2가지, 4가지, 2가지, 2가지 총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를 풀었으니까 이 풀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처음 이제 생각할 때 어떤 걸 기준을 잡고 구분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6-6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놓고 섞어놓은 다음에 다시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봤어요. 자, 요거를 이제 교란순열 내지는 완전순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요 문제를 약간 선생님이 추상화시켜 볼게. 구체적인 예가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수학 교과서를 1, 2, 3, 4라고 두고요. 이걸 섞은 다음에 다시 한 권씩 택할 거니까 이 수학 교과서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문제겠지.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1, 2, 3, 4라는 수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배열해서 즉 재배열해서 원래 자리에 같은 수가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를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면 1번 학생이 2번 학생의 교과서를 2번은 1번 거를 3번은 4번 것을 4번은 3번 거를 갖고 간 거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걸 안 갖고 간 거죠. 2, 3, 4, 1 이런 것도 가능하죠. 1, 2, 3, 4 겹치는 거 없으니까 4, 1, 2, 3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찾으란 얘기인데 다 나열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수형도를 그리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인데 자, 이때 수형도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1, 2, 3, 4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재배열해서 이 아래에다가 쓸 건데 그쵸? 첫 번째 자리부터 생각하면은요. 맨 첫 번째 자리에 2가 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3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 4가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수형도를 전부 다 그려볼 텐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리에 2가 온 경우와 3이 온 경우와 4가 온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수영도의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지만 1번 자리에 2번이 온 경우와 1번 자리에 3번이 온 경우와 1번 자리에 4번이 온 경우에 각각의 경우의 수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수영도를 다 그려보고 나면은 뭔가 다른 데란 느낌이 들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이 4명의 학생 중 1명이 너라고 생각해. 1번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게 너야. 그런데 내 교과서를 2번이 가져간 경우와 내 교과서를 3번이 가져간 경우와 내 교과서를 4번이 가져가는 경우는 다르지만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2인 경우 요 한 가지만 세고 나면 나머지도 똑같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가 왔어요. 그럼 2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 당연히 1, 3, 4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2, 1로 왔으면 그 다음에는 4하고 3으로 고정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4, 1로 고정되고요. 4가 온 경우에는 지금 남은 게 1, 3인데 3 밑에 3이 못 오니까 1, 3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아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염도 그려봤더니요 3이 온 경우에는요 요 자리에 지금 2도 못 오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1하고 4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영도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모양이 다르긴 한데 끝까지 그려보면 경우의 수는 같다 이거죠. 1, 2와 2, 1이 다 가능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모양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 여긴 3개인데 여긴 2개인 이유가, 1번이 2번을 갖고 갔을 때 그 다음에 2번이 갖고 갈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한 거지, 우리가 순서를 1, 2, 3, 4로 썼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1, 2, 3, 4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쓴 거예요. 4명이 있는 건데. 근데 이 다음에는 1번 다음에 1번이 3번을 가져간 경우니까 2번에는 1, 4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순서를 1, 2, 3, 4가 아니라 1, 3, 2, 4로 놓고 수영도를 그렸으면 이 모양이 2개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3가지인 건 너무 당연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4번도 마찬가지로 하면 3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개? 총 9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6-7번입니다.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빨간색 카드 7장 써놨습니다. 파란색 카드 5장, 1, 2, 3, 4, 5. 그리고 노란색인데 노란색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녹색으로 썼습니다. 3장이 있다. 옐로우라고 썼어요. 이 15장의 카드 중에서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색도 달라야 하고요. 숫자도 달라야 된대요. 자, 우리가 이걸 다 세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 먼저 레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블루 중에서 하나를 뽑고 옐로우 중에서 하나를 뽑자. 그래서 요 순서로 뽑아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처음에 레드에서 3을 뽑았다면 그 다음 블루에서 뽑을 수 있는 건 2, 3을 제외한 1, 2, 4, 5 중에 하나니까 4가지입니다. 근데 레드에서 6을 뽑았다면 블루에서는 5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레드 순으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 이 3개가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B에서, 블루에서 뽑을 수 있는 건 4개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뭔가를 뽑았다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다 여기 있으니까 2개를 뽑으면 여기선 그 2개를 제외한 5개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 얘기되죠? 자, 노란색 중에서 하나를 뽑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란색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노란색과 숫자가 달라야 되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 빨간색에서 뽑을 때는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60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쉬워질 수 있다 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문제네요. 8번입니다. 오른쪽 정육면체인데 아래에 그려놨습니다. A, B, C, D, E, F, G, H라는 정육면체가 있고요. 여기서 임의로 3개의 꼭지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 그랬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변의 길이부터 좀 관찰을 해볼게요. 마구잡이로 그리다간 틀리는 거야, 항상.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리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 1자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죠. 한 면의 대각선인 경우가 길이가 루트 2인 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관통하는 이러한 대각선, 이걸 루트 3짜리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선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는 없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우리는 1자리랑 루트 2자리랑 루트 3자리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1, 루트 2, 루트 3이 하나씩 쓰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1, 1, 루트 2짜리 직각삼각형도 있습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을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 1이라는 변을 하나 잡아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일자리 변 하나 있지. 그럼 요거 일자리 변에서 나오는 요거 일자리 변을 갖고 있는 1, 루트 2, 루트 3짜리의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근데 보면은요. 이 DH란 꼭점에서 루트 3짜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요 방향하고 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에 주어진 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DH라는 모서리에 대해서 나머지 두 변을 루트 2, 루트 3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뭐 그림까지 그려볼까 여기다가? 이런 경우가 있겠지. 나이스. 그림을 그리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길이가 일자리 변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지 말자. 위에 4개, 아래에 4개, 그 다음 높이에 4개 있으니까 총 12개의 변이 있고 각각의 변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삼각형이 있으니까 24개가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리고 케이스 2의 경우도 셀 텐데 케이스 2는 뭐를 기준으로 세고 싶냐면 1을 기준으로 세지 말자고. 1이 2개니까. 그래서 루트 1을 기준으로 세단 말이야. 그럼 루트 2짜리 이런 선분은 몇 개 있느냐? 지금 잘 보면 이 윗면에 루트 2짜리가 2개 있죠. 각 면마다 2개씩 있죠. 2개씩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루트 2짜리 선분은 총 몇 개가 있냐면 6 곱하기 2, 1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루트 2짜리 이 하나의 선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개가 있냐면 요렇게 2개가 있습니다. C가 꼭지점인 거, A가 직각인 거. 그래서 역시 곱하기 2에서 24가 됩니다. 자, 더하면 48이 되고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선생님의 풀이에 너희의 사고를 맞추지 마라. 선생님은 요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 너희는 다르게 분류해도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케이스를 처음에 분류할 때부터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내가 분류하는 방법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6-9번을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ABC의 최소값이 2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최소값이 2이고 최대값이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1번을 풀 때 최소값이 2인 경우의 수라 그랬으니까 나온 눈의 수가 첫 번째 2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도 2가 나오는 경우, 세 번째 2가 나오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자. 그리고 여기 이 XX 자리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뭐 이상이다? XX 자리에 들어간 건 2 이상이다. 이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최소값이 2니까. 이렇게 최소값이 2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이 첫 번째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세 번째 나왔을 때 요렇게 나눠서 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잠시 보면 2, 2, 5라는 경우가 나오면 이때는 최소값이 2인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은 2가 여러 번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된다?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나누면. 예. 그럼 선생님, 이 나머지 두 개가 3 이상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겹치잖아요. 그럼 안 겹치지만 나머지 두 개를 3 이상으로 세면 어떻게 돼요? 2가 두 번 나온 경우는 안 세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최소값이 2이기 위해서는 A, B, C가 전부 다 2 이상이어야 해.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세보면 A, B, C가 모두 2 이상이란 얘기는 A와 B와 C가 모두 2에서 6까지 5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5가지는 뭐냐면 셋 다가 2 이상인 게 아니라 최소값이 2인 경우가 아니라 셋 다 2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2 이상인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333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중에서 2가 안 나온 경우를 빼야 되겠지. 그건 어떤 경우냐? A, B, C가 모두 3 이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는 요 첫 번째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2가 없는 경우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3, 4, 5, 6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는 과정을 3번 할 거니까 64가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5가 최소값이 2 이상인 경우고 64가지가 2가 없는 경우니까 빼고 나면
최소값이 2인 경우. 모두 2 이상인데 2가 없지는 않은 경우가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2번은 어떻게 풀 거냐? 최소값이 2이고 최대값이 5래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어떻게 편하냐면 케이스 1 2하고 5가 한 번씩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나왔는데 이 x라는 게 3 또는 4인 경우. 케이스 2 2하고 5가 나오는데 2가 두 번 나오는 경우. 케이스 3 2가 한 번 나오고 5가 두 번 나오는 경우. 최소값, 최대값이 각각 2하고 5니까 2가 5가 한 번씩은 나와야 되죠. 그럼 2 한 번, 5 한 번만 나온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2가 두 번 나온 경우, 2가 한 번 나오고 5가 두 번 나오고 나눕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처럼 생각하는 게 좀 더 복잡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복잡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자, 이 경우는 몇 가지냐면 먼저 x가 될 3과 4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고요. 그 두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2호x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2가지가 되겠죠. 2, 2,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야? 5가 세 번째 나오냐, 두 번째 나오냐, 첫 번째 나오느냐 요것만 고르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2, 5, 5도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니까 구하는 답은 12 더하기 3 더하기 3 요렇게 해서 18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푸는 방법이 다른데 그럼 방법이 다르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우리는 때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요런 아이디어가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10번 문제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을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최단 거리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문제에서는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만 불가능하고요. 똑같은 길을 두 번 갈 수는 없지만 먼 곳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남쪽, 동쪽으로, 북쪽, 동쪽으로, 남쪽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이 몇 가지냐 세는데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일단 여러 가지를 그려봅니다. 그려본 다음에 다 그려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그려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경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 가능하죠? 자,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 모든 경우에 남북으로 이용하는 건 자유로워.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건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북쪽으로 원할 때 가고 남쪽으로도 원할 때 가면 돼.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서쪽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동쪽으로 5번을 가야 합니다. 무조건 동쪽으로는 5번 가야 돼. 남북은 몇 번인지 모르겠지. 그럼 동쪽으로 5번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니까 동쪽으로 5번 가는 것을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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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선택해 봤더니 동쪽으로 가는 화살표 5개를 아무 데서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절로 남북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쪽으로 5번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동쪽은 일로 가겠다. 두 번째 동쪽은 일로 가겠다. 세 번째 동쪽은 일로 가겠다. 네 번째 동쪽은 일로 가겠다. 5번째 동쪽은 일로 가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면 나머지 경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 얘기는 결국 동쪽으로 가는 5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각 단계에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코스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4가지가 있죠.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4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도 4가지가 있죠. 여기도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경로를 5개를 결정하는 방법은 4를 몇 번 곱한 거? 5번 곱한 것이다. 1024가지고 이걸 고르고 나면 남북 경로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짚어낼 수 있으면 문제 간단히 풀 수 있겠죠. 자, 16-11번 문제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A를 출발하여 B로 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요런 문제도 이제 무작위로 세지 마시고 뭔가 아이디어를 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문제를 풀 때 보면
직사각형 모양에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뭐 A에서 B까지 가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111 쓰고 여기다 111 쓰고 여기에 2 쓰고 3 쓰고 4 쓰고 여기에 3 쓰고 여기에 4 쓰고 6 쓰고 10 쓰고 10 쓰고 여기 20이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외워서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찬찬히 생각을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건지 잘 봅시다. 가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아니면 사선 부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즉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경로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리고는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일단 A에서 출발을 할 건데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왜? 오른쪽으로 바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지? A에서 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역시 한 가지입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오는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계속 오른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습관적으로 한 가지라고 쓰면 안 돼. 우린 여기서 사선 방향으로도 가능하고 위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그 다음에 C에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C에 오는 방법은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C에 도착하는 건 여기 있는 세 개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여길 거쳐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길 거쳐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길 거쳐오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였으니까 두 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합이 되는 거고 이것은 6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쓰면 여기는 2 더하기 4, 6이 되고요. 여기는 6 더하기 4 더하기 6, 얼마? 16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22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세면 된다는 겁니다. 자, C를 지나는 경우의 수와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랬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서 뭔가 이거 지워놓고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집어넣고. 선생님은 방법만 가르쳐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 6개가 있고 정사각형 1개가 있대. 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4가지 색이야. 전부 또는 일부를 칠하면 되고요.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 경계가 구분되도록. 자, 조건이 나왔는데 B와 D 그리고 E와 G에는 각각 같은 색을 칠한다. 얘네들도 같은 색, 얘네들도 같은 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BD 같고 EG 같다. 그런데 B와 E는 서로 다른 색이니까 얘랑 얘랑은 달라야 되겠지. 자, 이렇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색칠하는 문제는 항상 일단 어떤 순서로 칠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게 좋은데 일단 B하고 D는 같고 F하고 E하고 G는 같은데 얘네들은 달라야 되니까 우리는 순서를 먼저 BD를 칠하고 그 다음에 EG를 칠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칠했으니까 F, C, A 순으로 차례로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 우리가 B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 중 하나겠죠? 그리고 EG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제도 아니었네요. EG에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죠? BD랑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F에 들어갈 색은 몇 가지야? F는 지금 보면 EG랑만 다른 색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에 들어갈 색은 3가지가 맞는데 이렇게 되면 C에 들어갈 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F에 들어갈 색은 EG와 다른 색이니까 3가지인데 여기에 BD와 같은 색이 들어갔다면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C에도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아니, BD와 같은 색이 들어갔다면 C에는 3가지인데 BD와 다른 색, EG와도 다르지만 BD와 다른 색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C에 들어갈 색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로 바뀌죠. 자, 그래서 F가 BD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 C에 들어갈 색이 바뀐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우리는 F가 BD와 같을 때와 F가 BD와 다를 때로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여기서 F를 결정하는데 케이스가 2가지야. 첫 번째 F랑 D랑 같은 경우, 두 번째 F랑 D랑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F, C, A를 결정하는데
F에 들어갈 색은 F랑 D랑 같으니까 D의 색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 경우에는 C에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F랑 다르면 D, B랑도 다르니까. 그리고 A에는 C랑만 다른다니까 세 가지가 될 것이고요. F와 D가 다른 경우에는 F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냐면 F, C, A라고 하면 F는 B랑도 달라야 되고 F는 뭐랑도 달라야 돼 지금? EG랑도 달라야 되잖아. 얘는 B랑도 달라야 되고 EG랑도.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때는 F가 나올 수 있는 게 E하고 B에 들어간 걸 빼고 두 가지가 되고요. C는 BF랑 다 다르니까 두 가지. A는 여전히 세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될 텐데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눈 거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9가지가 있고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으니까 총 21가지가 있어요. 뭐 다음에 나오는 게 4 곱하기 3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구하는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6-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5개의 밭 A, B, C, D, E에다가 세 가지 농작물을 심는다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농작물 이름이 안 나왔죠. 무, 배추, 파, 1, 2, 3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 조건 만족시킨다. 각 밭에는 한 농작물만 심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1, 2를 같이 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웃한 두 밭에는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 이웃한 건 다른 농작물. 뭐 색칠하는 문제랑 비슷하죠. 각 농작물을 적어도 1개 이상의 밭에 심는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 되는 거지. 1, 2, 1, 2, 1, 2, 1, 2, 3. 볼까요? 각각의 밭에는 농작물 하나, 당연하고요. 하나씩 심었지. 이웃한 거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모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애초에 다 조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다 조건이 없었다면 적어도 1개 이상의 밭에 심어야 된다. 모든 농작물을. 이 조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A, B, C, D, E 순서로 심는 걸 그냥 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A에는 3가지, B에는 A에 심은 거 말고 2가지, C에는 B 말고 2가지, D에는 E 말고 2가지, 아니 C 말고 2가지, E에는 D에 있는 것 빼고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48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건 다 조건을 무시한 거지. 다 조건에서 적어도 1개를 심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A에 심고 A와 다른 걸 B에, B와 다른 걸 C에, C와 다른 걸 D에, D와 다른 걸 E에 심었으니까 이웃한 두 밭에는 다른 농작물이 심긴 거니까 이런 것도 센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런 건 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에서 정확히 2종류만 사용한 것을 빼면 되는데 2종류만 사용한 거는 몇 개 없습니다. 12121이 있고요. 21212가 있어요. 허허, 나머지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2와 3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2와 3만 싣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과 3을 싣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빼면 되는 거니까 48 빼기 6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물론 이걸 다른 방식으로 케이스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몫일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경우의 수는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되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아이디어를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줬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